음악 인트로 나레이션.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낯선 땅 미국에서 보냈던 그 어떤 날보다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돌아온 고향에서 또 다른 이방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68배 박정순 씨. 남편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하루 12시간 넘게 청소 일을 했고 늦은 나이까지 세탁소를 운영하며 세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은퇴 후에는 한국의 고향 땅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삶을 그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꿈 하나를 위해 몸이 아파도 참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 근교에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 전세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박정순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미국 땅을 떠나며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국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가끔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먼 곳을 바라봅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꼈고 어디를 가나 정겨운 우리말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옆집 아주머니가 무말랭이를 나눠주던 날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미국보다 저렴할 거라 생각했지만 매달 고지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었습니다. 해외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오가는 일도 잦아졌고 한국어가 분명 익숙한데도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동네 병원은 예약 없이는 가기 힘들었고 고혈압약 하나를 타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거나 두세 곳을 헤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더 이상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쫓기고 있었고 동네 모임에 끼어보려 해도 수십 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내 나라라고 굳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나를 밀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72살 이도현 씨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요식업계에서 평생을 일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손주들을 돌보고 교회에 다니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문득 이 넓은 땅에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자신은 점점 늙어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고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그래도 내 나라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있어도 빠르게 오가는 젊은이들의 대화에 섞여들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가려 해도 어느 과에 가야 할지,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료보험은 적용되는지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막막함 끝에 찾아간 공공복지센터.
그곳에서 상담을 받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면서 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가와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기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도현 씨는 말합니다. 여기가 내 나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 스스로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65 전영희 씨의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딸, 사위, 손자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딸의 가정에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영어로만 대화하려 했고 사위와의 문화적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렇게 귀국을 결심한 그녀는 햇살 좋은 부산에 한 달 살이를 위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며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전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기 거주를 준비하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해외 거주 이력이 길다는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은 거절당했고 건강보험료는 월 30만 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예상치 못한 정서적 충격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길을 잘못 설명했을 때 들었던 아줌마, 한국 사람 맞아요. 라는 무심한 한마디. 은행에서 외화 계좌를 문의했을 때 돌아온 그런 건 인터넷으로 하셔야 해요. 라는 차가운 대답. 그 순간마다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수업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시 낭송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리기 위해 그녀는 지금 천천히 그러나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고향이니까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미국에서의 삶보다 더 버겁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물가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내가 살았고 내가 태어난 이 땅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깊은 소외감입니다.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쓴다 해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람도 사회도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떠났던 1970년대, 80년대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향해 달려가던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21세기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빠르고 편리하지만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적응해야만 하는 낯선 현재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건강보험과 유료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해외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병원 예약부터 접수, 수납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스템은 노년층에게 거대한 장벽입니다. 둘째, 주거 문제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기국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나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정착 초기에 도움을 받기 어렵고 기존의 인간관계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국 동포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국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의 태도입니다. 고향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정보와 계획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국 전 건강보험료모의 계산을 해보고 다양한 주거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내가 살아갈 지역의 커뮤니티 접근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운 고향이라는 생각은 때로 위험한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좋은 나라입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나라조차도 준비 없는 귀환자에게는 차가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버거운 현실을 넘어 안정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7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은 귀국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자녀가 한국에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나 각 지역의 디지털 배움터 등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법, 병원의 예약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장벽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 전략은 전세가 아닌 월세와 유동성을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목돈을 전세금으로 묶어두기보다 비교적 적은 보증금의 월세로 거주하며 남은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유동성은 곧 생존력입니다. 넷째, 고립을 피하려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기보다 귀국자 커뮤니티, 교회 소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고정 수입이 없다면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배당형 ETF 등을 활용해 세금 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지출 구조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귀국 초기에 들뜬 마음에 과소비하기 쉽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 예산을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귀국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2번째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귀국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새로운 인간관계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귀국은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1년. 그것은 단지 실망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다시 뿌리 내리는 적응의 기록이며 제2의 인생을 향한 재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버거운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시 진정한 웃음을 되찾는 날이 올 것입니다. 준비된 귀국은 새로운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귀국은 그저 다시 시작된 외로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귀국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돌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